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립서비스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소식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인데요. 은행 위기가 지금 일단 지난 3거래일 동안 조용했단 말이죠. 월요일날 아침에 CS은행 인수합병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월, 화, 수인데요. 어젯밤까지 해서 특별히 은행 위기가 추가적으로 더 뉴스 나온 게 없어요. 이슈가 없단 말이죠. 은행 관련된 이슈가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은행 이슈는 일단 이쯤에서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은행 위기가 여기서 더 퍼지지만 않는다면 이제는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긴축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좀 퍼지면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좀 민감한 나스닥과 IT 빅테크 친구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위기가 다 끝났냐?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CS 문제는 해결됐을 수 있는데 CS가 남긴 상처가 있거든요. 그죠? CS 사태로 휴지 조각된 신종 자본증권이라 해갖고 AT1 채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이게 휴지 조각이 되면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입은 게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은 깡통 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물론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자주 겪는 일이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은.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깡통은 이 구경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휴지 조각이 한번 돼버렸기 때문에 깡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채권 시장 참가자들, 금융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이 위기가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 주가들도 좀 한번 봐야 돼요. 어젯밤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문제의 핵심인, 지금 미국 은행 문제의 핵심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무려 30%가 올랐대요. 여기 지도 한번 봅시다. 금융주들 모아놓은 건데 여기 FRC라 써 있는 거 보이시죠? FRC가 29.4% 올랐대요. 29.4%. 29.4% 올랐으니까 야 그럼 이제 위기는 다 해결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9.4% 올라봐야 여기 있다는 겁니다. 빠진 게 저기 150에서 빠져갖고 지금 10달러까지 빠졌는데 여기 30% 오르면 뭐 하냐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은행 위기는 여전히 좀 진행 중일 수 있다. 물론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죠. 그죠? 150에서 10달러까지 15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30% 정도 올라오고 더블 정도 올라오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 위기는 이게 아직 불이 다 꺼진 게 아니다. 잔불이 남아 있다. 혹은 이 잔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뭐가 터질 수도 있는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주가들이 어젯밤 오르긴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일단 여전히 좀 불안하다. 대형은행들 예를 들면 JP모건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다. 어젯밤에 좀 올랐는데 이게 잘 오른 거냐? 이게 과연 어젯밤에 올랐다고 이제 은행 위기 다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추세 전환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거 하락이다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른 거 웰스파고 같은 거 봐도 그렇고요. 그죠? 웰스파고 같은 거 어젯밤 은행주들 반등하긴 했는데 이걸 반등이라 할 수 있겠냐? 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47에서 37까지 빠졌는데 38 됐다고 해서 이게 반등이냐?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다. 이거 반등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하락에 쉬어가기 정도 의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형 은행들도 이 모양이니까 다른 중소형 은행들은 안 봐도 아무래도 상대가 안 좋겠죠. 대형 은행들도 이런데 중소형 은행들은 오늘 8, 9%가 오르고 30%가 올라봐야 토막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하여튼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나 아니면은 이번에 망한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 재밌는 정말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물론 저렇게 급락하는 거에서 반등도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전에 봤던 퍼스트 리퍼블릭 하루에 30%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단타 들어가는 한국인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단타하지 말자.
주식은 강한 종목을 사는 거지 약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를 정말로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가 뭔가 이 은행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 나는 뭐 내부작업으로 뭐 정보를 알고 있고 이 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진정으로 이 은행과 함께 할 생각이 있으면, 오랫동안 함께 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 30% 오늘 하루 30% 올랐다 이거 먹겠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근데 지금 이거 기술적 반등 잘못 생각하다가 0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나마 지금 10, 15인데 0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긴 있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뭐 홈세일즈 발표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FOMC 회의 일단 25bp 인상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75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5%를 오늘 밤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저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들 FOMC 회의 구경한다고 은행 위기도 좀 잠시 좀 숨죽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긴축 속도가 조절되는 게, 인플레가 잡혀서 긴축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거는 호재인데, 근데 긴축 속도가 잡혀서 인플레가 잡혀서 긴축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망할까봐, 위기가 날까봐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긴축 속도 조절은 이건 일단 악재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있었던 일들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보시면 3월 13일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하긴 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S&P가,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언제예요? 여기 3월 13일부터 맞네요. 3월 13일부터 이렇게 일단 반등을 하긴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잘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FOMC 회의에서 지금 긴축 속도 조절할 거를 미리 지금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개념도 분명히 좀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밤의 내용들 잘 봐야 되죠. 물론 이게 선반영인지 아닌지 이제 오늘 밤에 봐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지금까지 쭉 빠지다가 이제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올랐던 것도 올랐던 거고, 이게 오늘 밤 FOMC에서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레벨업도 될 수 있는 거고,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조용히 마감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밤 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 FOMC 회의 결과가 이게 뭐 오늘 밤 움직임 정도 속일 수도 있죠. 그죠? 뭐 며칠 정도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긴 한데, 아무튼간 일단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라는 거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미국 증시는 올랐다. 그래서 S&P는 뭐 4,000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뭐 S&P는 뭐 일단 뭐 자꾸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구나라고 아직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 지금 뭐 이런 굉장히 애매한 자리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다만 지난번에 꺾였던 자리가 한 4,050 정도 되니까 여기 어딘가가 일단 저항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사실 이쯤 됐으면은 나스닥 아래쪽으로 보는 건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자리죠. 이날 FOMC 회의 있었단 말이에요. 2월 2일 날. 이날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끝났다 뭐 거의 이 정도 급의 발언을 해서 이때 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그 자리까지 나스닥이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항을 이미 살짝 돌파한 척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레벨업으로 보는 게 맞긴 맞으나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맞긴 맞으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진짜 돌파 한착 됐는지는 우리 최소한 하루 이틀 혹은 그 이상의 확인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턱걸이 한착했기 때문에
턱걸이 한착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돌파 한착 하는지 몇 거래일 정도, 그죠? 그런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다시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고점이에요. 이제 다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FOMC 회의가 새로운 재료로 인식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도 특별한 이야기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싼 고점 만들면서 또다시 추세가 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물론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전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아래쪽으로 들고 있는 그 나스닥 하방 포지션은 조금 일단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그 결판이 나겠죠, 그죠? 이번 주 안에 뭐 더 들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만하거나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저항을 턱걸이 돌파 한착했다라는 거. 명목적으로 보면 일단 레벨업 되긴 됐지만 턱걸이 했기 때문에 좀 확인 필요하다. 오늘 밤 FOMC 회의 있기 때문에 확인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봤으면은 빅스까지 봐야 되겠죠. 변동성 지수 좀 잠깐 보시면은요,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22.8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요. 일단 그 저항 자리를 다시 그 중요한 그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다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5, 6거래일 정도 여기서 저항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가야 될 때 위쪽으로 34까지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변동성 지수는 일단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모습이 되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런 아래쪽에 다중바닥형을 만들면서 지금 이게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려는 이 눌림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빅스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고, 하여튼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서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변하긴 했다라는 거. 시장이 좀 어제의 상승으로 많이 안정을 되찾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제의 움직임까지가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평상시가 아니고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 정책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시죠? 연준이 그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은행이 망한 거고, 그 은행 때문에 지금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인플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변동성 지수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게 지금 하필이면 이제 오늘인가 내일, 오늘이 만기더라고요. 오늘이 빅스 선물 만기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빅스가 이 보시면은 좀 재밌는 특징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갭상승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어색한 이런 구간들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만기 다음 날이거든요. 만기일 그리고 만기 다음 날 이런데, 오늘이 만기일이란 말이죠. 하필이면은 그래서 좀 잘 보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색한 갭상승이 있는 날, 이런 날이 만기, 이런 날이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이죠. 만기일이 아니고, 만기일은 요 전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이 만기일이니까 조만간 일단 빅스가 한 번 더 치솟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FOMC 회의 날이 하필이면은 만기일이다. 하여튼 뭔가 이 시장이 장난질을 꾸밀 수도 있다라는 느낌 정도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심증, 그죠? 심증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빅스가 결론적으로 빅스가 가야 될 때 못 가고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못 가서 아래쪽으로 좀 꺾일 위기이긴 한데, 꺾이려고 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 이 만기일이고, 이렇게 만기일, 보통 만기가 지나면 한 번씩 튀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 마침 재료도 있다고요.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우리 그 어제에 있는 그런 시세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썰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앞두고 이미 먼저 쭉 빠졌기 때문에 긴축 속도 조절론으로 쭉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는 지금까지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 반영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은행 위기 나고 나서부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달러 약세,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이렇게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중 바닥형 만들고 이렇게 추세 전환할 가능성 있죠. 105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105 터치 한번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었고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최근 금리는 이제 은행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쭉쭉쭉쭉쭉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그거에 반대 현상, 그죠? 은행 위기가 좀 진정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론 FOMC 회의가 하루 전날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꼬라지를 봐도 은행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시엔 금리가 쭉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인플레, 뭐 긴축 이런 게 화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 위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쭉쭉 금리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뭐 나스닥엔 호재였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S&P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이런 거에 안 좋은데, 어젯밤은 이렇게 금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오르고 증시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하여튼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썩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3.4라는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뭐 이 정도 반등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근데 뭐 제 생각엔 조만간 쭉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 3.4 기준으로 해서 반등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거 2년물도 그렇습니다. 2년물도 당연히 뭐 반등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중요한 저항이 여기 4.1이라고 보는데요. 4.1을 다시 살짝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금리는 이번에 은행 위기로 인해서 방향성이 좀 아래로 많이 꺾이지 않을까, 이번에 전환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얘는 뭐 전환됐다라고 인정. 얘는 일단 전환됐다라고 인정. 왜냐하면 전저점 자리를 너무나 시원하게 붕괴시켰고 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건 뭐 반등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앞두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뭐 되돌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봤고요. 어제 위험자산 선호 이런 거 있어서 국제유가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이 71달러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로서 아직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뭐 저항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국제유가 레벨 다운 된 거는 분명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줄 하나 쳐놓고, 미국 증시는 상승했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좀 특히 코스피가 좀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여튼 코스피는 장중에 양봉을 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장중에 양봉을 지금 계속해서 못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장중에 양봉을 좀 보여줘야 풋옵션들이 좀 죽으면서 좀 그럴 텐데, 일단은 뭐 하여튼 급락위기, 폭락위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피해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금 보시면은 풋옵션들이 계속해서 좀 죽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폭락 위험 이런 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풋을 장대 음봉으로 좀 한 번쯤 죽이고 싶으면, 시장이 진짜 안정되고 싶으면 장중에 양봉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장중에 어쨌든 계속 음봉이거든요.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이러다 양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음봉으로 마감하면 계속해서 일단 코스피의 불안감은 좀 계속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풋옵션들이 계속해서 매물대에서 일단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물론 하락입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건 이건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하죠.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뭐 계속해서 베팅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진짜 결정적인 그런 자리라고 봐요. 아직 그 1190 뭐 이런 자리 완전히 시원하게 넘어간 건 아니니까,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뭐 큰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시원하게 세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변동성 지수들 잘 버티고 있죠, 그죠? 잘 버티고 있어요. 특별히 이상한 일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FOMC 회의 전날이라서 아마 시장이 좀 조용히 그냥 뭐 그렇게 마감할 것 같긴 합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매집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 지키고 있고, 그래서 버티면 될 것 같다라는 거.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코스피가 약한 거에 좀 문제가 되긴 하겠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